足がしびれてくるのでね、感覚が鈍くなった。だから口の周りなんかもしびれてくる。それから視野がですね、こうだんだん狭くなってくるね。ちょうど竹筒からこう外を見るみたいにこう狭くなってくる。そして歩くのがこのフラフラしてまっすぐ歩けなくなる。そういうこの神経の症状が主に出ます。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것. 고가의 수입 화장품에서 중금속이죠. 크롬이 다량 정말 충격적입니다. 중금속 수입 화장품. 타이어 재생 공장 화재 현장에서 이번 겨울 중국발 스모그로 서울에는 초미세먼지주의보가 3차례나 내렸습니다. 이런 중국발 스모그가 이 중국의 석탄 난방이 계속되는. 얼마 전 이번 겨울 들어서 중국발 스모그로 인해서 서울의 초미세먼지가 중금속에 오염됐다는 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최근 몇 년간 대전 지역에 쌓인 미세먼지를 수거해 중금속 원소들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카드뮴이 평균 44ppm, 비소가 290ppm, 납과 연 수천 ppm 단위가 검출돼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털이나 기관지를 통해 걸러지지도 않고 곧바로 폐 속에 흡착될 가능성이 큰 미세먼지의 특성상 인체 독성 문제까지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몸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카드뮴이나 납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용이되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떠다니는 미세먼지들이 대부분 겨울철 편서풍을 타고 유입된 중국발인 것도 확인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되지도 않는 중국의 히토류 원소가 확인됐고 검출된 납 성분도 우리가 쓰는 호주산이 아니라 중국에서 사용하는 납과 같은 성분이었습니다. 오늘 국회에 출석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의 발원지인 중국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4월에 열릴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중국의 미세먼지 자료를 공유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중금속도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인체의 70% 이상 축적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김민경 기자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20%는 중금속.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대기 중 납과 비소 등 중금속 함량은 평소의 최고 8배 이상 급증합니다. 이 중금속이 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몸 안에서도 들어온 입자를 녹이는 정도인 산성도가 장기별로 다른데 체액과 폐, 위와 같은 조건에서 중금속을 녹여봤습니다. 먼저 코로 호흡했을 때를 가정한 상황. 코 점막에서부터 중금속이 녹기 시작해 폐에 이르렀을 때는 카드뮴은 74%, 신경성 독성 물질 납은 42%가 녹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입을 통해 위로 들어가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납의 71%, 아연과 카드뮴은 80% 이상 녹아 인체에 축적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납과 아연은 폐에서는 잘 용해되지 않는 형태로 존재하지만 위에서는 약 70 내지 80% 전체 함량의 70 내지 80%가 용해될 수 있다는 것이 미세먼지를 호흡했을 때보다 음식물이나 손에 묻은 미세먼지를 입으로 삼켰을 때 더 많은 양의 중금속이 몸에서 녹는 셈입니다. 인체에 녹는다는 건 흡수가 된다는 겁니다. 중금속은 체내에서 축적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미량이지만 아주 고농도로 장기간 노출되면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마스크 착용뿐 아니라 외출 후에는 손과 얼굴을 씻고 야외에서는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